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체면 심리 상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체면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체면을 받으러 가니까 그 TV에 본 것처럼 정신이 나가가지고 체면 전문가에게, 체면 상담자에게 로봇처럼 조종당한 것이 아닌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비밀을 폭로한 거 아닌지 등등으로 굉장히 또 불안해하신 분도 있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체면은 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이미 소개해 드렸지만은, 체면이라는 것은 체면에 걸렸다 때 정신이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비밀을 폭로한다든가, 체면사에게 노블 조종당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체면 심리 상담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칠판에 잠깐 써가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체면 심리 상담의 과정은 논문 쓰기에 비유합니다. 이건 어느 책에도 없고 제가 일종의 개발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논문의 형식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되어 있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체면 심리 상담에서 예를 들면 서론은 체면을 거는 것이 서론입니다. 체면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유도하는 거. 그러니까 체면을 유도하는 게 서론이라고 봅니다. 체면을 유도하는 거, 체면 거는 거.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면은, 본론은 조금 이따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죠? 후체면 암시라는 게 있잖아요. 후체면 암시. 그러니까 체면을 건 후에 하는 암시다. 후체면 암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체면을 건 후에 한다 그래서 후체면 암시라고 해요. 암시라는 것은, 여기 후체면 암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을 후체면 암시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을 후체면 암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체면을 하여서 무의식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에서는 그 사람의 오늘날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과 뿌리는 그 무의식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무의식 속에.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을 걸어서 무의식의 문을 열어놓고 그 사람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말, 즉 후체면 암시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시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럼 본론은 뭐냐면은, 본론은 그 사람이 오늘날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를 옛날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체면 전문 용어로는 연령퇴행이라고 그렇습니다. 연령퇴행이라고. 그리고 이제 또 전생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태어나기 전에 생이라서 앞전자 날씨에 쳐서 전생으로도 가보는 거예요. 물론 전생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고 믿는 분도 많이 계시고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오늘은 그런 전생에 대해서는 얘기할 시간이 아니니까, 하여튼 과거로 돌아가서 오늘의 문제를, 원인을 찾아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기법을 사용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본론이 본격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오늘 문제의 원인이 된, 뿌리가 된 과거로 돌아가서 나이를 거꾸로 연령퇴행을 한다든가, 전생을 믿고 있는 분이라면 전생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식에서는 몰랐는데, 왜냐하면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무의식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근데 무의식에 파묻혀 있던 것이 영원히 나오지 않으면 좋으련만, 무의식에 파묻히던 것이 자기 모르게 의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 가지 심리인성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체면하면 무의식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의식에 깊이 박혀있던 과거의 문제 원인들이 의식으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아오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상담소에서는 그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체면 상담자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라는 말을 가능하지 않고 환자라는 말을 안 하고 내담자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상담을 해주는 사람을 상담자,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문제 원인을 찾아서 얘가 해결하는데 그 사람이 분노가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분노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 분노를. 그래서 분노 치유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아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부모에게 억울하게 뭘 당했다. 그러면 분노가 굉장히 쌓였겠죠. 근데 부모한테 분노를 다 폭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억제하는 거죠. 그럼 억제된 분노가 세월이 흐르면 없어졌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 무의 속에 계속 잠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노가 제대로 치유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면은요, 이것도 시한이 없어요. 분노가 완전히 치유되고 해소될 때까지 죽어도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그만 일에도 자기도 모르게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외롭고 슬펐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아이를 치유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신체는 어린아이가 이제 세월이 흐르면 신체가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또 세월이 흐르면 노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신체처럼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마음 속에, 무의 속에 그 당시 그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저장되어 있어요. 이것보다 심리학적으로는 상처받은 내면아이라고 그렇습니다. 요즘 뭐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몸은 비록 어른이고 지금 늙은 노인이 됐지만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아이 아직 치유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현적으로 나이가 50, 60대 나이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애롭고 고독에 몸부림치고 슬픔이 엄습해 와요. 사실 그럴 만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의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내면아이가 애롭고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다, 너무 슬퍼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 속에 들어가서 자기 무의식에 파묻혀 있는 상처받은 내면을 불러와가지고 그 어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내면아이. 그리고 이제 체면에서는 이 문제 원인이 된 과거 기억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프로그램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컴퓨터에 잘못된 프로그램이 있듯이. 그러면 그것보다 상상으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는 겁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없애는 거. 문제 원인이 된 거, 기억 지우기. 근데 이제 기억 지우기가 어떤 뜻이냐면은 자기가 분명히 겪어서 알고 있는 기억을 체면 속에서 지워버리면 그럼 영원히 그 기억이 생각나지 안 되게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뜻인가? 그건 아니에요. 그 과거의 기억은 실체가 없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상 속으로 있잖아요. 실제 모양이 없어요. 그냥 상상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인간의 무의식이라든가 인간의 의식, 인간의 뇌는 상상도 실제 똑같이 작용해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면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하고 그 밖에 체면이 아니라 말로서 하는 심리상담도 그것이 가능합니다. 상상을 우리의 뇌는,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은 진짜 똑같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정기억을 상상으로 지워버린다는 것은 그 기억을 영원히 생각하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뜻이 아니라 그 기억이 생각나기는 나더라도 무덤덤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기억 자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 기억이 전혀 생각 안 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아직까지 어떤 방법으로도 그 사람이 실제 겪어서 알고 있는 기억을 영원히 생각나지 못하게 완전히 없애버리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체면 상태에서 기억을 지운다는 의미는 그 기억이 생각나든 무덤덤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 사람에게, 이 내담직에 영향을 주는 나쁜 영향력을 없앤다, 영향을 엄청 감소시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면 그 문제가 자동으로는 생각 안 나요. 일부러 생각하면 생각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기억을 지우고, 또 이 사람이 과거에 남에게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타인으로부터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억울하게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언젠가는 되갚아야겠다는 그런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품고 있으면은 본인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자율신경에서 부정적인 호르몬과 부정적인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 자기가 먼저 마음과 몸에 병이 나게 됩니다.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용서와 화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해야 돼요. 이것도 조건이 붙으면 안 돼요. 조건 없는 용서화해입니다. 조건 없는. 조건이 붙으면 안 되죠. 자,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갖고 이 사람의 내면 속에 계속 부정적인 그 심리 상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하는 관계없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자율신경계에서 또 뇌하수처에서 부정적인 호르몬, 독소호르몬, 코티졸,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 뇌에서는 뇌하수처에서 부정적인 신경 전달물질이 분비돼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이 병들고 더 오래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용서화해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화해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부모도 아이의 심정을 몰랐기 때문에 부모가 너무 권위적으로 독재적으로 아이에게 상처 주고 자존감을 짓밟았죠. 그 아이도 너무 억울한 감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입장을 이해시키고 용서화해 작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거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후체면 암시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거 요약합니다. 물론 분노 감사는 분노 치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분노 치유하면서 분노를 밖으로 폭발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샌드백을 들면서 하고 싶은 말, 뭐 욕도 좋아해 다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럼 가슴이 시원하고 후련해져요.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그 요약해요. 당신의 내면에 있는 것이 있는 분노도 밖으로 쏟아내 버렸고 그동안에 방치되어 있고 혼자 고통에 빠지는 당신의 어린 마음, 상처된 내 마음에도 위로하고 치유해 줬습니다. 그리고 문제 원인이 된 부정적인 프로그램, 부정적인 그 원인이 된 과거의 괴로운 기억도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통을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하고 화해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의욕상욕, 이제 의욕이 솟아나고 삶의 활력이 솟아납니다. 마음이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기타 그 사람이 필요한 암시를 계속 해주는 거죠. 이것이 체면심리상담의 과정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체면하신 분들은 체면을 걸고 체면을 유도하나서 본론은 생략을 하고 그냥 결론적인 후체면 암시만 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는 있어요.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심각한 사람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된 지 오래된 사람, 즉 무의식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 그리고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막 겹쳐서 생긴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체면을 걸고 후체면 암시만 해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론 작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체면을 걸어서 그 무의식의 문을 열고 과거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나서 결론적인 후체면 암시를 해야만이 더 강력하고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체면을 유도하고 단순히 후체면 암시만 하는 것은 이것도 효과가 없는, 이것도 효과가 있어요. 문제가 심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심각한 사람은 이것까지는 양이 안 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방법은
시간도 짧게 걸리고 굉장히 참여하신 분의 고도의 전문성은 별로 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 사람 필요한 말만 되니까. 근데 이 본론 작업은 체면 상담자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체만 하시면 단순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만 그냥 반복적으로 서너 번 반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체면 속에 들어가서 과거로 들어갔을 때 이 체면 상담을 받는 내담자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짜가지고 하지는 않잖아요. 이게 어디 연극처럼 드라마처럼 대본 짜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을 할지 무슨 내용을 말할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러면 적절히 대처를 해야 돼요. 분노의 몸짓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런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하시려면 상담 심리학적인 전문성을 구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체면만 보고 암시만 하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체면 전문가의 수준으로 본다면 초보 수준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본론적인까지 잘하시는 분이 고급 체면 상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일반 국민들은 체면 전문가의 수준을 동급 똑같은 걸로 취급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체면 상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많습니다. 모든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겉으로 볼 때 타이틀은 똑같이 명칭을 부여하더라도 깊은 내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실력차가 엄청나게 많듯이 체면 상담 이런 분야에서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체면 심리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